TV 기독 일부에서 보내드리는 늘 새롭게 청취자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성호, 곽윤영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일하시죠? 하죠. 네, 몇 가지 일을 하세요? 잡이 한 몇 개가 되세요? 뭐 잡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보통 뭐 한 가지죠. 한 개 정도죠. 근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몸이 네. 10개라도 네.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잠깐만요. 잡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잡보다도 그 귀한 그런 일과 또 사역 측면에서 사역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문 네. 또 특별히 그 포스트 코로나 이제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사건 소식들이 있었어요, LA에서. 네. 그럴 때마다 인버브 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셨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미 많이 알려지신 분이겠군요.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평양 법률협회 네. 한국부 한국어 담당 우리 목사님이신데 네. 주성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네. 이렇게 TV 기독일보 이 녹음실에 또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소개하신 걸 보면 네. 굉장히 막 다양한 일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좀 분주해 보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아니,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박 목사님 너무 과하게 칭찬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하루하루 그냥 꾸려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겠죠. 사역만. 하여튼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그 영어로 보니까 Pacific Justice Institute이라고 돼 있대요. 그 태평양 법률협회 지금 어떻게 한국어 담당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국어 담당보다는 한국부. 한국부. 왜 한국부? 왜냐면 그 말에 어휘가 있어서 한국어 국문과 다시는 분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원래는 한국어 담당했는데 한국어 담당하고 한국부 담당하고 다르다고 그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한국어 담당은 그 변호사처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의하는 거고 한국부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한 부서를 이제 맡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태평양 그 법률협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 우선은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자유, 그다음에 부모 권리,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 그러니까 낙태 수술과 관계돼 가지고 이 모든 소송을 free of charge, 그러니까 무상으로 저희가 돕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가 지금 26년째 지금 되는데 그 26년째 가운데 한 4천여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승소했고 그리고 아직도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세 가지 에어리어에서는 이제 무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저는 저기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이제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하는 그 일하고 있죠. 근데 변호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여러 가지 또 중간 역할도 하고 하시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 몇 년 전이었나요? 어느 한 스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우리 목사님 또 이 단체와 함께 인버브가 되셨댔죠. 간접적으로 했죠.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퍼블릭 스파에서 이제 미국 사람 자기가 그 건장한 남자가 자기가 성전환자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가 육체적으로는 남성인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옷을 홀딱 벗고서 여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있었다 한 5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벌써 그렇게 됐군요. 5년 됐는데 최근에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에 제가 올라가서 집회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올림푸스 워싱턴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거기서도 한인이 하는 그런 스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 협회에서 직접
다루었죠. 그걸. 그래서 다루었는데 그러고 내려오니까 또 지난 2024년 1월 달에 여기 또 이 LA 지역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단발적인 그런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게 성 전환의 문제, 성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의뢰인들이 자기가 피해를 받았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남자 물리적으로는 남자인데 이제 여탕에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사람이 저희 협회에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막는 그런 소송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만약의 경우에 성전환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수술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예, 남자든 여자든 간에 완전히 수술하는데 요즘엔 수술이 너무나 첨단 과학이 돼가지고 정말 리프로덕션만 안 하지 완전히 펑션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전환자들이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은 여자가 됐다, 내일은 남자가 됐다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협회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그래서 돕고 있죠. 좋은 어프로치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남성인데 그냥 나는 여성이야 라고 말을 하면 여성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그 정신적 그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건 없죠. 그건 그 정신적으로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수술한 사람은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물리적으로는 그 성이 분명한데 그 다른 그러니까 XY란 말이에요. 남자가 그렇죠. 예. XY인데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성에 대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건 스파 문제만 아니라도 그 샌디에고 가면은 그 보더 패트롤 있잖아요. 국경 수비대. 국경 수비대도 그 수비대에 그 실제로 그 우리 있었던 얘기고 우리 협회에서 다룬 얘기예요. 근데 그 뭐냐면 국경 수비대의 남자 수비대원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탈의실에 들어온 거예요. 옷을 벗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국경 수비대원이 그 슈퍼바이저한테 컴플레인을 했다고. 근데 컴플레인 했는데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그 소송을 그 여자분을 대신해서 우리 협회에서 소송 맡아서 승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것에서는 이제 미국 헌법이 종교 자유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공방 벌여가지고 승소했죠.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다룬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TV 기독일보에 늘 새롭게라는 프로그램이므로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남성, 여성 플러스 something else는 아니라 이게요. 애덤 앤 스티브가 아니죠. 그렇죠. 애덤 앤 이브. 잘 말씀하셨습니다. 애덤 앤 스티브가 아니라 애덤 앤 이브지 애덤 앤 스티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요즘에는 텔레비전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 광고도 그렇고. 그 여러분도 잘 아시나 파리 올림픽도 그렇고. 그럼요. 이번에 박싱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수영팀에서도 수영 선수 여자 수영 선수들이 너는 남자 수영 선수들하고 싸워라. 가서 경주해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이런 성전환자들 받아들인다는 그 파리 올림픽 커미디 자체가 이게 뭐가 잘못되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리액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언페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근데 그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그 성전환을 피지컬리 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게 크로모솜하고. 그렇죠. XY는 XY.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골격. 이건 바꿀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엉덩이 뼈에서 무릎까지 있는 그 뼈가 이게 뭐 이제 크고 작은 걸 떠나가지고 그 용도를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이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이 아무리 여성으로 이렇게 피지컬리 이렇게 고쳤어도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경기에 임하면 그 사람들 경기 승리뿐만 아니라 월드 레코드까지 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서로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법안들이 또 만들어지고 대응이 되겠지요. 아마 이런 관련해서 일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글들도 많이 정리하셨고 목사님께서 또 신문사에 뭐 글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리코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뭐 책을 하나, 뭐 이런 책, 전무후무한 책을 하나 쓰신 것 같은데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네. 좀 서늘해요. 아니 이종용 목사님께서 정말 크리스찬들 그 추천사를 보니까 크리스찬들 must read 미국에서 크리스찬 어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또 케이스들을 많이 싣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일을 벌써 한 지 한 1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여기 기독일보도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신문사나 잡지사에 계속 컬럼을 하고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케이스를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카데믹한 책은 아니고 단지 이 사실상 이 제목 자체도 원래 말이 맞지 않는 제목이에요. 이게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인데 미국에서 절대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그 스토리를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처럼 똑같이 인슈런스나 모든 그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위치로 허락한 것이지 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미국 메이저 미디어에서 다 잘못 이걸 보도해가지고 합법화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제목을 지을 때 많이 고심을 했는데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제가 조목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성애 얘기하지만 동성애자, 그 다음에 성전환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권리, 학생의 권리, 그 다음에 교회하고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정치, 뭐 이런 것을 쭉 캐테고리를 한 7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그 직접 케이스들하고 또 제가 미국에 산 지 좀 오래돼서 미국에 살면서 경험한 실제적인 경험담을 함께 포함해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만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을 다 읽어라 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만약 이게 책을 하나 이렇게 가지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해당하는 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유익한 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은 끝이 없지만은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목록을 보시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하나 딱 이렇게 아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주위에서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면은 이 책 안에서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 보시고 그러면 도움을 어디서 청할까? 일단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협회에다 전화하면은 저희 그 담당 변호사가 그걸 알고서 접수한 다음에 24시간 안에 저희가 반응을 합니다. 그 부모의 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립학교에서의 그 법규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기 뭐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우선 캘리포니아 교육청의 법안이 네. 모든 이제 대학교 밑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교육은 첫 번째로 부모의 책임이다. 네. 그리고 교사가 돕는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AB 1955가 패스가 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내용이 뭔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학교 안에서 교사나 행정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부르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로 부모들에게 알리지 말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학교 안에서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교사나 행정관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봐서 걔네들이 사용하는 소위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나 그들의 성 정체성으로 불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이크, 뭐 수즌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네들이 얘기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부르는데 그 이름 부르는 그 얘기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거로 돼 있어요. 알리지 않아도 그러면 된다. 부모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그렇죠. 어떻게 불리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모르고 얘기네요. 있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그걸 바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권리가 있는데 부모의 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교육은 우리 교사들이 할 테니까 부모들에게는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nds off. 우리가 이제 아이들 한다. 사실상 부모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네. 우선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이 사인업 했을 때. 사인업 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 사인업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at the end of the year가 아니에요. 뭐냐면 저희 협회 같이 이런 많은 법률 협회가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법이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승소하고 안 승소하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게 학교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라야지. No way. 우리는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협회 같은 데 가서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그 공립학교 다녀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하면은 네. 우리가 가서 하는데 이 악법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악법들이 그냥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협회 모토가 뭐냐면 one case at a time. One case at a time. 한 소송 해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우선 태평양 법률회사에 제 이메일을 먼저 드릴게요. rju@pji.org. rju 스크린에 올려주실 거예요. pji.org인데 거기다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주셔요.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영어 하실 분은 직접 하시면 돼요. 저를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어가 되신 분은 직접 하는 게 더 좋은 게 저를 통해서 가면은 또 한 사람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640-7471 640-7471로 만약에 714로 가서 하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당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그분들이 컨택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런 귀한 사역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 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다 이 책에 묶어놔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CLC라고 기독교 문서선교회 굉장히 한국에서 아무 책이나 다 퍼블리시하지 않는 그러한 그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실 수 있나요, 우리 보통 이제 저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오더 하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만약에 유명한 분이 쓰셨으면은
그분들이 왕창 오더해가지고 그쵸. 이제 파실 텐데 이 주성철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리퀘스트 하면은 그분들이 저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 동성애자의 삶, 뭐 성전환 수술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끝에 보니까 교회와 신앙, 뭐 이런 챕터도 있고, 그래서 저걸 딱 보니까 이거 담임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분들, 또 부모님들 이거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즘에 줌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서너 가정만 이렇게 모아 주시면은 제가 한 이슈대로 45분 정도 강의하고 하나에 그 다음에 15분 정도 질의응답하면은 1시간 이내에 한 아이름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했는데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서너 가정만 모아두시고 아니 교회에서 뭐 그렇죠. 교육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에 제가 시애틀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한 교회에서 이제 저를 1박 2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 이후에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한 30-40명 모아놓고서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케이스들을 나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쪽 일을 하게 되셨나요? 그게요. 이게 제가 이제 덴버에서 한 17년 목회했거든요. 17년 목회하고서 이제 LA로 다시 왔는데 LA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말도. 근데 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이런 예에서 교회 폐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폐쇄를 감사하는 클로징. 클로징 서비스. 그러니까 교회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저기 중요하니까 이제 친구 하나가 이걸 얘기를 해요. PJ라는 게 있는데 이 선거 때 선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만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내가 하느냐? 목사가 어떻게 그 정치적인 거에 뛰어드냐? 그러더니 야 그런 것보다는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선거하고는 굉장히 거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 참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 본부가 세크라멘토에 있는데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남가주에 교회가 많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았어요. 남가주에 한인 교회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한인 교회에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중국 커뮤니티하고 러시아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스페니시 커뮤니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많은 한인 교회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사립이 아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을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피해보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협회 변호사님들은 거의 헌법 변호사님들이에요. 미국 헌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모든 소송이 미국 헌법을 어떻게 레프레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원에서 승소가 있고 패소하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네요. 여기까지. 좀 개인적인 이제 그 어떠한 또 질문이었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쪽으로 좀 한번 이렇게 기프트 쉐어를 한번 기회를 시프트 해볼게요. 오늘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 바이올린. 지휘하시고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또 성악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티 탤런트. 또 1.5세시고 미국에 몇 살 때 오셨어요? 17살 때 왔는데 지금 51년 되니까 52년 됐으니까 대강 짐작하지. 17살이면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렇게 일찍 오신 건 아닌데 그래도 1.5세시죠.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이게 또 다른 스토리인데 제가 서울 예원 중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다니다가
저희 그때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 60년대, 70년대 그렇죠. 초반.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려고 수속을 했어요. 근데 수속 시작하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학교를 쉬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쭉 한 1년 반 정도 이게 수속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소양 교육도 받아야 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에 사신 이모님이 저희를 미국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예. 그때 미국으로 초청하면 그동안에 받은 거를 다 이렇게 묵인해 줘야 되는데 또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이란 공백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예, 오랫동안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 고등학교 여기 시스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 리콰이어된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없었죠. 1년 반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1년을 더 다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1년만 더 다니면은 이제 2년 반이니까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허락지 않고 커뮤니티 칼레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장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저 미국 애들이 이제 동양 애기 때문에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대우도 심했고 경쟁도 심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노스위지에서 너무나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예. 그분한테 이제 그 바이올린 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계속 공부를 하셨군요. 그래요. 계속했죠. 그래가지고 저 괜찮게 했습니다. 예. 오늘 바이올린을 좀 가지고 오죠. 기타밖에 지금 뒤에 없는데. 예. 뭐 지금 안 한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예. 네. 아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뭐 요셉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어. 예.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안 됐죠. 그 다음에 또 차별대우 받았죠. 노골적으로 차별대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부적으로도 힘든데 다 우리 밖에 한국 나가서 사람을 힘들고. 몰라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나라 사람이라고 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주성철 목사님 알아. 80년대 90년대 우리 아와나 클럽을 여기 이제 아와나 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많고 교회마다 아와나 클럽이 많은데 이 주성철 목사님께서 80년대에 국제 아와나 클럽 북미 선교사 또 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어린이 사역 하면 이제 아와나인데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었죠. 그 성함을 딱 들었을 때요. 예. 어디서 내가 이분 성함을 들었더라. 한참 찾았는데 어와나 하니까 연결이 되네요. 그래요? 기억이 나세요? 저희 그 온누리 교회도 어와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지금도 그렇죠. 하죠. 근데 누가 그걸 시작했죠? 그때 저희 교회 총괄 목사님 계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제가 처음에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여러 교회 어나 셋업하시고 또 도움을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은 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게 또 간증인데 제가 여기서 왔을 때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아이를 중학생인가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가 계셨어. 근데 그 어머니가 잡을 3개나 뛰셨네. 그래가지고 애가 그때만 해도 레치키 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열쇠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혼자 문 열고 아침에 등교하고 다시 하교한 다음에 문 열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영어가 너무 융통한데 엄마는 또 영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도 그냥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쪽에서 이제 엄마가 한참 야단치다가 부엌 바닥에 앉아가지고 딸아이 앉혀놓고 칼 갖다 옆에 놓고 야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애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누가 알게 소개돼서 가서 통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엄마가 애를 그냥 살인 미수로 엄마가 들어간 거야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판사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세요. 근데 이탈리아 미국인 여성인데 한참 얘기를 듣다가 나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난 모르는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난 이제 대학생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약간 문화적인 배경. 네,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엄마가 어떻게 아이하고 같이 죽자고 그러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 생각에 뭐 내가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그냥 훈방 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분한테 앵거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1년 집행유예로 그냥 내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제 무슨 세션 받으라고 카운슬링 좀 받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신학교 다녔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신학교 졸업하면 개척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라. 내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을 이렇게 교세를 이익해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바이링구얼권에 있는 1.5세, 1세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온 그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그럴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네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아와라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의 그 사명이 네. 딱 있으셨네요. 네, 그 길 따라서 있고. 가시는 거네요. 저도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80년대부터 네. 또 저도 뭐 LA에서 많이 사역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쭉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뭔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나 이걸 이루어야지 이런 쪽보다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컬링이 있을 때마다 이끌려 가시는 근데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주성철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그거랑 얼굴도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좋으세요. 인상도 좋으시고. 같이 살아봐요. 성격 굉장히 더러워요.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인트로 할 때 뭐 몇 가지 잡 가지고 계시냐 그랬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이외에도 지금 티칭 사역, 신학교에서 개원 교수로 교수님이세요. 그 개원 교수로 또 섬기시고 티칭하시고. 계시고 또 선교지에서 제3 그 Third World Country에서 또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옛날에는 MD부 정도 졸업하면은 웬만한 교육이 돼 있었는데 예. 요즘은 제3세계도 상당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요구하죠. 그렇죠. 박사학위를 원하는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선교지를 안 가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지 가려면 다 자비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비량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못 가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뒤늦게 이제 저에게 학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가지고 그래서 학위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이 막 열리겠는데 걷잡을 수 없어도 이게 열리는데 그 하면서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그 신학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어요. 또 영어도 잘하시니까. 아니 뭐 잘하는 거 그냥 그냥 영어로 강의하시죠? 그렇죠. 영어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소위 이제 1.5세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어권 1.5세. 아니. 이걸 두고 왔냐면 1.5세 분들끼리 1.5세도 영어 한글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는 저는 후자예요. 그냥 대강 두드러 맞춰가지고 보통 1.5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몇 살에 오셨죠? 그럼 다음 넘어가죠. 저도 중학교대학교 나왔는데 LA에서 사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셨죠? 중부나 아니면 그렇죠. 저쪽 동부 동부에서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미국이지만 K타운은 한국이에요. 뭐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예. 자,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지금 이제 특출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찍 은퇴하시는 은퇴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그다음에 그 일반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은퇴라는 게 여기서 65세 하면 다 은퇴하잖아요. 너무 젊죠. 네,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다가 이제 미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 과정하고
3년의 그 마스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5년에 끝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온라인 티칭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첫 번 1년, 2년째는 일반 대학에 계신 분들을 하여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일반 교육을 제3세계에 있는 사람 일반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년은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3세계에서는요 목회자를 양성한다고 MD 마스터까지 끝내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꼭 종교 이거 따지지 않고 학위를 가진 게 그렇게 되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많이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2050년도에 가면은 전 세계의 그 하는 워크포스가 25%가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근데 대륙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내셔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적어도 MDiv 과정까지는 좀 다 마칠 수 있도록. 그 인스티튜션이 지금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드웨스턴 배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캔사스에 있는데 거기서 개원 교수로 있는데 그 개원이 뭐냐면 아프리카 스터디에 그거를 프리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획이 뭐냐면 미드웨스턴 그 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미주장신에서 제가 개공 교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이런 가능성을 앞으로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 우리 한국어부 담당이신 우리 지성철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대화를 나눴고요. 하여튼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행복해 보이시고 굉장히 행복해 또 보이시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또 정말 섬기고 계신데 다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끝내야 되네요. 선교사 미셔널 라이프를 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 동역하실 분들 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 또한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실 분들 다시 한번 연락처 주시면 한번 연락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그냥 213-284-4202 이렇게 주시면 4202. 하나님이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그 본대로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그림을 보고 싶은 사람이나 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락하시고 함께 비전을 따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동역할 분들 많이 붙여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쳐야 되겠는데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진행의 박성호 저 곽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